안녕. 예. 아기 속 상어 시원하다. 뚜루루뚜루 귀여운 운상어 뚜루루뚜루 뚜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
김성수입니다. 마이크를 좀 이렇게 올려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천명. 안녕하세요. 김성수 TV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아, 이거 다시 불러야 되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 아 오랜만에 김지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 아니 근데 진짜 난 네. 놀라운 게 네네. 아니 똑같은 케이크를 또 사오신 거예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거 아래서 밑에 있는 파리바게뜨에서 사왔더니 그러니까 중복됐어. 야, 어떡해. 최요한 평론가도 그렇고 김지혜 변호사도 그렇고 음. 사전에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죠. 아.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 밑에 있는 파리바게뜨에서 이 똑같은 이 미통당이 상징되는 이 핑크 예. 아 진짜 이 어쨌든. 색깔 맞네. 예. 그쵸. 이거 그래도 불 좀 축하. 붙이고 예. 불고 커팅 시간 하셔야죠. 그래도. 그럼요. 아 지금 성수대로 TV의 1주년 너무 축하합니다. 진짜 우리 네. 진짜 정말 네. 힘들었었죠. 그쵸. 우리 네. 성수대로가 이 김성수 평론가의 자녀라면 예. 저는 베이비시터 같은 거였죠.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능력 있는 베이비시터를 그러니까 내가 신생아 시절부터 돌봤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 애착이 큽니다. 네. 자 그러면 함께 네. 꺼볼까요? 네. 소원을 빌면서 소원을 빌면서요. 하나 둘 셋. 구독자 10만. 아 구독자 10만. 그 정도가 소원입니까? 아 그래요? 100만. 100만. 야망이 넘쳐요. 100만 그러는데 동수 형이 음. 야 세상에 비웃었어. 아, 거기서. 진짜? 야 코웃음이 여기까지 들렸어. 아 진짜. 야 진짜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저 형이 그 저보다 구독자가 많다고 저렇게 거만한 그런 표정으로. 아 그런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시하고 계신다는데. 아 어떡해. 아무튼. 우리 빨리 성수대로도 얼른 구독자 수 좀 늘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 네네. 둘, 셋. 와. 케이크 커팅. 예, 제가 커팅을 네네네.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커팅을 하면은 좀 오해하실 분들이 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축하드려요. 예. 아유 이거 좀 또 빼고 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강소마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하고 왔기 때문에 곽쌤이 추월했구나. 꼭 이렇게 또 딱 찍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HB님, 예, 곽쌤이 추월했어요. 이제 막 주민도 되고 예, 갖가지 테크닉이 막 그렇죠. 여기 지금 카메라가 3개고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우리 장난 아니네요. 그 김지혜 변호사님만 단독으로 잡는 카메라가 저쪽에 네네. 있죠. 그렇구나. 한번 잡아주세요. 예, 이렇게 잡힙니다. 저렇게. 안녕. 예. 그렇죠. 예. 네. 자, 사귄 지 1주년 같은 분위기래. 진짜 이런 식의 오해 굉장히 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체인의 TV에서 왔다고 구독하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김변님 생일이세요? 그런데 아니고요. 그냥 네. 오늘은 성수대로 TV의 1주년입니다. 첫 한 살 생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김지혜 변호사님이 오시면서 얘기를 해주실 거는 우리 김지혜 변호사님은 사실 특화되어 있는 컨텐츠를 계속 해주시는 분이죠. 이제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공판 따라잡기를 계속해서 김성수 TV를 갖다 키워주신 그런 분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지사가 우리 이 선거 있기 전에 이미 판결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 맞아요. 근데 대법원 이렇게 판결이 아직도 안 났죠.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예. 아까 그게 미뤄지는 게 예.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 얼마나 마이크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는 이렇게 구차하게 도지사직을 계속 연명할 하는 생각이 없다. 없다. 빨리 결론을 어. 내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었죠. 되게 절절한 심정이 막 느껴지는 글이었어요. 맞습니다. 음. 그런데 솔직히 우리 다시 한번 복기를 해서 보자면 네네. 이재명 지사의 그 공소장, 네네. 그 공소장이 처음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제일 처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판 따라잡기에 문을 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공소장 일본주의가 이번에 또 위배되는 경우들을 뭐 다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재판에서도 또 그렇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공소장 일본주의는 뭐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개념이 됐어요. 이제 네, 너무 그러니까 답답해. 원래는 지켜져야 될 개념인데 예. 막 공소장이 막 기본이 60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거기에 이제 막 이것저것 많이 이제 집어 넣어서 증거를 이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고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재판장이 다 볼 수 있게 예. 공소장에다가 전부 몰아넣는 이제 그거는 일종의 꼼수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어떤 그런 그 공판 중심주의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냥 실무상 그냥 대충 넘겼어요. 맞아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뭐 이러면서. 예. 근데 좀 개선돼야 될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사법 개혁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공판 중심주의와 죄형 법정주의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근거들은 있지만 무시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냥 대충 뭐 그냥 일단 결론만 맞으면 된다. 이게 되게 커요. 이제 그래서 그 정경심 교수 재판부랑 이제 검찰이 계속 다퉜던 것도 맞아요. 이 절차상 재판부 입장은 이제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정확히 지키려 했던 것이고 이제 물론 그게 전의 관행과는 달랐던 건 사실이지만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검찰은 개떼같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개떼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시위를 굉장히 하고. 예.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도를 뭐 어떤 명분으로 이게 그렇게 막는 것인지 그러니까 개선돼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핀마이크 쓰시라고 요즘 대세가 핀마이크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맞아요. 핀마이크. 좀 조만간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너무 비싸요. 한 대당 얼마라 그랬죠 감독님? 예, 한 한 대당 대당 50만 원? 59만 원 정도 한답니다. 저희가 조금씩 사가지고 장승호님 지금 생방송입니다. 예, 하나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건 다 떠나서 그동안 참 조명이나 이런 게 부실해가지고 김지혜 변호사님의 미모를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보세요. 그랬어요? 와, 지금 진짜 무슨 돋보이죠? 아니 프로필 사진 찍는 그런. 그 거의 뷰티 지금 방송하는 것 같아. 나 이거 capture해가지고 네. 저기 뭐지? 자, 블로그에 한번 올려야겠다. 손소독지를 옆으로 놓고 그럴까? 자, 이거 지금 물량 조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거 한번. 이거 어디서 만든 거예요? 예, 저희 아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진짜? 네, 손소독제를 그 지금. 지난번에도 그거 네. 손세정제 너무 잘 썼어요. 진짜? 네, 만들어 다 보셨어요? 다 썼어. 제가 드린 거. 음. 감사합니다. 네네. YJM님, 예, 오늘 아유, 신방합시다.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꼭지는 이제 사법 개혁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떤 것들 많이 고쳐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해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법 개혁의 방법과 또 코로나 퇴치 방법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퇴치를 갖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잘 구현하는 그런 그 지자체를 보면 사법 개혁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요? 언제요? 예. 어쨌든. 근데 그런 측면 있어요. 이게 되게 원래 법조계라는 게 관행에 젖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이번에도 그 왜 나 코로나 걸렸어요 막 이런 20대 유튜버 있잖아요. 예. 강모 씨. 이 사람 원래 제가 우한에 다녀왔습니다. 컬럭. 그렇지. 예. 공무집행 방해로 사실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그럼요. 상황에서는. 바다바다님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구속영장 기각하고 또 나와가지고 진짜 XX 짓 하고 I'm 있잖아요. free!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는 좀 탄력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경직되게 법 적용을 하다 보니까 뭐 이 정도 가지고 무슨 구속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법원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바람님 너무 감사합니다. 법원도 그렇고 또 이번에 뭐 그 선관위도 그렇고 뭐랄까 자기가 총대를 맨다, 뭐 책임을 진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되게 희한하게도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뭐 물론 그동안 뭐 금모으기 운동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긴 했지만 뭐 이 정도의 어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겪는 사례인데 이참에 우리가 지금 뭐 정부도 처음 해본 입장이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예. 사례를 이렇게 누적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 여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돋보이고 있어요. 아, 그렇죠. 이 상황에서. 근데 진짜 종횡무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경기도 제가 이제 어, 김포에 사는데 응. 김포에 보면 이제 맘카페가 굉장히 활발하게 네. 정보를 교류하는 그렇죠. 통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포시청에 뭐가 올라오는 것보다 맘카페에 올라오는 게 더 빨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정보가 빠른데, 근데 이 맘카페에서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예전에는 맘카페에서 이재명 지사 하면은 뭐 무슨 불륜의 이미지, 그 실제로 있지도 않았는데 불륜의 이미지라든가 무슨 뭐랄까 그 이후에 계속 덮씌운 것 중에서 보면은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형수님이랑 싸우는 거. 형수랑 싸우고 뭐 이런 이미지. 그래서 뭐 폐륜 가족의 뭐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전에 그 지금 나왔던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법원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법치주의가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회에서.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태를 해결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라는 거가 굉장히 좀 절실하게 목말라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은 이건 또 무슨 독재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좀 더 확대 해석을 하고 약간 좀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적용을 해볼 방법은 있었다는 거죠. 아하. 네, 이제 그거를 시적절한 때에 이재명 지사가 치고 나갔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결단력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속 시원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MBC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신천지 해산시킬 방법 없냐? 그래서 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법조인들은 일단은 그다음에 이러는 거, 압수수색할 방법 없냐?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막 꼼꼼히 뜯어보면서 근데 이게 좀 실제로 어떤 경찰이 가서 압수수색하거나 이러긴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터뷰에서도 안 됩니다. 그게 좀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좀 부족하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도 감염병 예방법상 이게 좀 해석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감염병 예방법이 지금 적용된 사례가 없잖아요. 전에 적용된 사례가 없는데 최초의 사례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지금 진짜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두고 봐야 하는데 하지만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가 생명을 건졌구나 이 덕분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거죠. 정 여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갖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딱딱 나눠가면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일단은 지금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이 이거 되게 바뀌었죠. 힘들어요. 감염병 예방법 5번 해보세요. 감염병 예방법. 야 진짜 힘드네. 힘들죠. 근데 이게 지금 일단은 국회에서 이 관련된 세 개의 법이 바뀌었죠. 네,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바로 즉시 발효가 됐어요. 네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비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뀐 것에 의하면은 적극적으로 그 이재명 지사처럼 해석하는 게 가능해졌죠. 그렇죠. 그런데도 안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지금 지자체장들이. 그렇죠. 지자체장들의 어떤 권영진 안 하고 있고요. 이철우 안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 이철우 씨는 진짜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라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사를 검색하면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기자회견 다 딱한번 했던 뒷북 거. 같은 예. 그런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그 방역 당국의 어떤 조치에 그 협조하지 않는 그쵸. 사람을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고 단체도 그렇게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진짜 뭐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해놨는데도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지자체장들이 안 하죠? 그렇죠. 조금 지금 이럴 때는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텐데 예. 이제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네.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네. 일단 욕 먹기 싫어서. 그게 제일 크죠. 왜냐면요 신천지 숫자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들이 조직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밉보였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선거 때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이거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표 떨어지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옹호해주는 그런 신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난 그 이게 말이 왜 옹호가 되는? 그러니까 그 말이 아주 개소리 같은 게 네네. 그러면 이 그 정치인들은 신천지의 대표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기는 연루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해봤자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누구 말을 듣는 거야? 신천지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좀 과단성 있게 정말 내가 지자체장이어서 도민을 위한다라고 하면은 예. 또 시민을 위한다라고 하면은 희생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잠깐 동안에 어떤 욕 먹는 거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욕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치적으로 생명이 위태하더라도 음. 내가 국민들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게끔 국민들이 위임을 했다. 뭐 그쵸. 도라면 도민들이 위임을 했다. 그러면 도민들 대표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더의 가장 중심 자질이 희생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게 없는 거지. 아쉬워요 정말. 그런 인간들을 왜 뽑아줘요? 저 여쭤보고 싶어요. 대구 시민 여러분, 경북 도민 여러분, 대표로서 자기 희생 정신조차도 없는 그래서 직업으로서 도지사와 시장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을 왜 뽑아줍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까? 이번에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리입니까? 국민들을 대표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을 국민들을 위한 법을 통과시켜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응? 그런데 가령 어떤 사람들은 검찰 눈치 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무슨 유치원 눈치 보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 통과를 안 시키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의 대표입니까? 유치원의 대표입니까? 검찰의 대표입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어쨌든 근데 그래서 굉장히 좀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의 그 결단력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명단 다 구라인 거 전부 뽀록 났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이런 단어 너무 좋아합니다. 구라, 그래, 뽀록. 구라. 유튜브니까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아니 진짜 요거 TV 조선에서도 하기가 힘들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신천지 교인들이 굉장히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자기들 차별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장하는 차별 게. 혐오를 하고 있대요. 차별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제출하고 싶은 명단만 제출하고 외국인 신자 빼고 그다음에 교육생 빼고 유명인 빼고 셀럽들 빼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추수꾼들 빼고 이들이라고 봐봐요. 네. 추수꾼이나 교육생이나 외국인 신자라고 그러면은 코로나가 감염될 확률이 없냐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똑같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염병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명단을 공개하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얼마나 신자들이 죽어 나가야 그리고 또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진짜 국민의 어떤 전문가 그랬더라고 40%까지 걸릴 수가 있다 이게. 예 맞아요. 그렇게 확산이 돼야 정신을 차리려는지 진짜 정말 잘못 얻어올려가지고. 예. 아니 정말 우리나라에 신천지가 있는 게 너무 싫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이제 종교 자체가 네.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서 교회가 깨지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그러면 그 교회 자체에 문제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깨지는 데들은 대부분 교회 자체에도 애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 공동체가 깨져서 서로를 원수 잡듯이 보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신천지가 장악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가? 냉정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교회들이 다 보면 그 지금 현재 뭐 7, 80 되는 분들이 진짜 젊었을 때부터 헌신해가지고 자기가 아껴서 헌금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땅도 좀 사고 그래서 건축하고 막 이랬을 때 쑥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대출을 갖기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지네들이 사고 거길 점점 이런 짓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그런 교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그 신천지 사람들이 뭐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고 이러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삶이 황폐해져가고 네. 특히나 지금 이 와중에 우리 딸 아들 돌려달라. 네. 7년 동안 만나지 부모들은, 못했다. 5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그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됐는데 드디어 예. 집 나간 딸 소식을 듣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교인이더라. 예. 지금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그 사입이나 이단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굉장히 그 지수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종교의 자유 같은 경우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뭐 그 네. 안에서 정말 막 그 집단적인 어떤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전부 다 보장을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그런데 근데 신천지는 지금 집단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은이 아니라 이전에도 네. 그랬다니까. 예전에- 이전에도 이게 구조가 어떤 거냐면 일단 애들을 세뇌를 시켜요. 이제 요즘에는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굉장히 잘 모든 걸 설명해주고 그쵸. 있는데 네. 처음에 접근에 들어갈 때 완전히 역학극을 짜가지고 그래갖고 그 사람을 신천지 한 3명이나 2명 정도가 함께 이 사람을 처음에 포섭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맞아요. 네. 마음속에 불안감을 갖다가 심어주거든요. 심리 상담을 한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다 잘라내잖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 독립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자기네들이 그 자리를 독립이 차지하고. 아니라 고립. 네. 고립되게. 그리고 그 고립된 상태에서 하나둘씩 빼가거든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뭐 집 같은 게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 그 그래서 전세 같은 거 빼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러고 신천지 교인들은 집이 없어. 다 가족들한테 재산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일단 본인 명의로 다 해놓는데요.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해서 엄마 우리 집 내 명의로 해놓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한 다음에 부지불식간에 신천지 교단으로 넘어가 있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되게 저도 비슷한 케이스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왜냐면 분명히 사기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공장을 그 사이비 종교인한테 넘기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예. 이거는 그 제대로 된 의사 능력 하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허위의 계약이다. 이래서 무효 소송을 막 제기를 했었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또 이런 것도 잘 이해를 못해서 예. 그냥 넘어갔고 계약서가 있으면 진정한 계약으로 전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100억이 넘는 재산을 종교인한테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돌아가시기 한 며칠 전에. 근데 그게 정확히 저는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신천지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예요. 맞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범죄를 하고 있는 건 다름없죠. 근데 그게 방식이 직접적으로 사기를 친다기보다는 이제 세뇌를 시켜서 되게 천천히 긴 기간 동안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약간 그 우리가 성범죄에서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같은 거 요즘에 인정한 추세잖아요. 예, 네, 그런 맞아요. 거랑 비슷하게 예. 제3범죄에 있어서도 약간의 이런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 현상을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막 이런 저도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이상적인 어떤 그 자기의 꿈을 갖다가 그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재산을 갖다가 같이 복속시키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이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속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들, 제가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다양한 꿈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공동체를 많이 들어가도 봤고 생활도 해봤어요. 실제로. 아 진짜. 예를 들어 느슨하게는 육아 공동체, 네네. 공동 육아조합이라는데 들어가서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공동체 교회도 한번 만들어서 해봤어요. 네네. 대학로에서 그것도 대학로에서도 해봤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동체로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직접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형태를 꾸리고 있고 시스템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실제로 경험도 해보고. 그런데 이런 데는 전부 다 딱 한 가지 원칙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발성. 맞아요. 이 자발성은 누구한테 설득이 되고 누구한테 종용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발적인 의사. 그리고 그 자발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있는 그 목사님께서 하는 소년원 출신들만 갖고 공동체를 했던 데가 있어요. 여기는 그 소년원에서 이제 나와서 그 대부분이 이제 가족들 다 떠나고 가정은 파괴되어 있고 누가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네.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쉬어갈 수 있게 하고 걔네들이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 떠나요.
잡지를 않는다는 그 표현이 좀 여러 가지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떠난다고 자기가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잡지를 않아요. 근데 신천지는 구타를 하고, 그쵸. 감금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언제든 돌아올 수 있고 그곳은, 그죠. 그럼요. 다시 돌아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따뜻하게 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공동체야. 그게 지금 그런데 사이비들은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하는 것이고, 사람은 그냥 내가 빨아먹어야 될 그런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 속여갖고 걔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빨아내는 그러면서 이들이 노동도 할 수 없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버리거든요 또. 아 진짜? 그럼요. 그를 누가 뭐 이렇게 챙겨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신천지들은 근데 이런 방송 해도 돼요, 근데? 예.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신천지들은 부자들한테만 접근한다. 예. 1순위 제가 그 표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재산 있는 사람한테만 재료가 있었는데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안 왔나 봐요. 아니 근데 네. 김지혜 변호사님은 그 돈 같은 건 모르겠지만 이제 셀럽이고 또 외모도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제일 1순위가 돈 많은 사람이긴 해. 네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이 2순위가 되는데 그 조건이 어떤 거냐면 외모, 그다음에 학력,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직업 이런 것들을 갖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가치관이 이렇게 성숙돼 있으면 꼬시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들어졌을 때를 해. 아 맞아. 약할 때. 예를 들어 때 정신을 공격하는 거죠. 김지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남편분 아프실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딱 들어오는 거야. 그걸 다 캐치한 다음에 딱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들어주고 처음엔 얘기만 들어줘. 그러다가 이제 슬금슬금 마술을 뻗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낙연 총리한테 접근했던 인간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셀럽이고 이낙연 총리가 돈이 많아서 접근했겠어요? 정치인이니까. 예. 근데 나 그거 사실 기사 제목을 봤는데 개소리야 이러고 내가 넘겨버렸거든요. 눌러보지도 않고 예. 이낙연 총리를 포섭하려 했다 막 이렇게 돼 있길래 뭐야. 근데 그게 제목이 아주 거지 같은 제목 장사를 한 기사죠. 대표적인. 그거는 그냥 이낙연 총리 쪽에 신천지 교도들이 접근을 했는 걸 보좌관들이 잘 차단했다라는 정도밖에 없어. 그거는 그리고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신천지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였는데 거기다 이낙연이라는 이름을 해서 이낙연 총리에게 낙인을 찍는 거죠. 조회수 높이려고. 조회수 높이는 뿐만이 아니라 이낙연이 신천지하고도 만났었다라는 거를 인식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게 모르게 신천지랑 많이 만났을걸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천지는 본인들이 신천지라는 걸 안 밝히고 접근한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내 주변에도 누군가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너무너무 그냥 몰랐던 것뿐이지. 더군다나 너무너무 잘해줘요. 처음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잘해주고 그리고 신천지 안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부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돈을 빌려줘? 빌려줘요.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갚기 힘들면 그게 덧치되는 거죠. 갚기 힘들면 나랑 성경 공부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 갚을 수 있으려면 뭐 이런 걸 하면 돼 그러면서 피라미드 사업을 시키기도 하고. 진짜 근데 약간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래서 신천지가 자꾸 명단을 속이니까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당국이 그러니까 추적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천지 교인들이 물어보면 역학조사를 하려고 물어보면 자기 동선 다 숨기고 아예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확산이 돼도 막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신천지로부터는. 근데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신천지 교인은 지금 내가 감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제대로 당국에 신고를 안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가까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실은 정말 이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진짜 무슨 형사상 상해 이런 거 한번 적용 검토해 볼 만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런 거 되게 엄격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분명히 법원 가면은 실제로는 무죄 나오긴 할 텐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 이번에 검찰과 사법 개혁을 갖다 얘기할 때 보면 이제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범죄를 선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처럼 그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더군다나 그 판사 판결 낸 거 보세요. 그러니까 판결이 막 진짜 뇌피셜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3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형이 나온 게 뭐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토론회에서 예. 명확하게 거짓말을 안 했다. 음. 그런데 뉘앙스가 거짓말이다. 이거잖아요. 그 판결의 그래서? 내용을 그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그거예요. 뉘앙스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명확하게 거짓말을 한 구절은 없어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라는 것인데 그게 방법은 뭔가를 숨겨서. 그렇죠. 근데 그 숨겼다는 게 사실 정황상 말을 1분 안에 다 해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생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맥락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 근데 그거는요. TV 토론회나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냥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다 보면은 말싸움 할 때 휘말려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것처럼 되게 일상적인 그런 경우인데 그걸 너무나 엄격하게 해석해서 예. 굳이 죄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판결문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지금 이번에 뭐 강모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된 거라든지 예. 뭐 그런 것처럼 이게 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도 예. 굳이 안 하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예. 저는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법원의 판단을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게 되게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현재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를 보수적으로 봐도 2,113명. 어쩜 보수적으로 좋아요, 봐도. 진짜. 왜냐면은 신천지에서부터 2차, 3차 그러니까 3차, 4차 감염된 사람들까지는 다 안 들어가는 아니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은 그런데도? 자기들 교인을 보호하려면 예. 명단을 정확히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가 2,724명. 지금 자기 교인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요. 이만희 입장은. 이만희는 이만희와 신천지의 지금 현재의 목적은 자신들이 영업하는 그 영업망들 있잖아요. 그 영업망이 교육생이고 그리고 그 교육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이거고 그리고 밖으로 홍보를 할 때 셀럽들 그다음에 밖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주고 정치인들과 만나고 하는 그런 셀럽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보부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까내지 못한다는 거고 추수꾼들 여기는 영업실장이라고 봐야 돼. 이 영업실장들은 못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부장, 영업실장 그다음에 근데 이 추수꾼들 때문에 예. 진짜 큰일인 게 다른 멀쩡한 교회들에도 다 숨어 들어가지고 예. 전부 전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바이러스를. 예. 그런데 이 신천지 사태에 검찰은 옛 특수부를 내놓고 또 특수부를 다시금 살리려고 이러고 있군요. 참 대단합니다. 예. 굳이 왜 특수부를 그러니까요. 그거보다는 그 뭐지 식품의약 이쪽이 투입되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은데. 그럼요, 맞습니다. 지금 이 우리 근데 그래서 그 확진자가 지금 3,736명. 제가 왜 이걸 이게 읽어드냐면 코로나가 사실은 그렇게 심한 병 같진 않아 보이는데. 맞아요. 그죠? 근데 시세는 문제는 3% 정도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적절한 때 치료를 못 받으면 갑자기 사망하는 사례가 막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중국이 저렇게 많이 죽은 거는 치료를 못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병상이 그렇죠. 부족해서. 병상이 부족해서. 그러면 인원이 너무나 확대되면 병상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적절히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이 지금 경기도에다가 그 경기도 의료원 거기 비워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성남 의료원이랑 경기도 의료원.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난 그것도 되게 좀 그런 게 그 말 바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말을 바꿨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게 아 진짜 언론들 도대체 뭐? 그러니까 처음에 대구시장이 경기도의료나 성남의료원 한 군데를 아예 싹 비워가지고 대구 환자들을 이동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아니 경증 환자들 이렇게 많이 대규모로 이동시키는 거는 그 의학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중증 환자들 중에는 이미 경기도에 있는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 한해서만 음압병상으로 오는 것만 허용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처음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냥 이게 대규모로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페북에 올렸잖아요. 예. 지사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왜 안 도와주냐 막 이제 이런 여론이 조성이 된 거야. 그랬더니 그거는 되게 오해다. 지금 중증 환자들이 이미 경기도에 있는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경증 환자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뭐 여론이 나빠지니까 말을 바꿨다.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중증 환자, 경증 환자를 구별한 거죠. 구별해서 경증 환자는 일단은 지역에서 가까운 데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맞는 거고요. 중증 환자들 중에 음압병실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환자들에게는 얼마든지 경기도에 있는 음압병실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뭐 시장과 도지사가 이야기를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에서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제 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질본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 전부 그 관리를 하면서 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응에 충실히 따르는 게 그런 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3,736명이 확진 환자고 제가 왜 이걸 검색을 해봤냐면 4시에 또 발표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후 4시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19 환자가 3,736명이 됐고요. 신규 환자가 집중된 지역은 대구 경북 지역이고 누적 환자가 3,200명대를 넘어섰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만 2,705명.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 경북이 있는 555명. 예. 우리나라에 있는 음압병실은 이미 다 찼어요. 다 차고도 너무 네, 그래서 모자라죠.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나중에 제대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야근했는데 그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된 40살 남성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특별히 잘 관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당장은 상태가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그 대구에 무책임한 그 공무원들 지금 엄벌을 받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돼야 엄벌을 받거나 말거나 할 텐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부시장의 비서라든가 뭐 그리고 이 달서구였나요? 그러니까 달서구에서 공무원들부터 검사 받고도 이걸 알리지 않으니까. 서구보건소구나. 서구보건소에서 감염 예방 팀장이었다가 나중에 신천지라는 것 고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천지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두렵다. 네. 이걸 개인적인 그 상황에서 이해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 그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대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은 옷 벗으셔야 돼요. 제일 먼저 저는 대구시장의 옷을 벗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대구시장은 임기가 있잖아요. 전 이것도 저는 바뀔 때까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저는 지금 주민 소환 해야 된다.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주민 소환을 해야 돼. 물론 본인이 사퇴할 수는 있겠다. 그죠? 사퇴를 해야지. 아니 세상에 보세요. 지금 대구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갖다 계속 뭐 중국 처음에 막지 않아서 어쩌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사실은 대구에서 제대로 된 방역 체계들을 갖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그 지자체 내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면 최소한 신천지 쪽이 의심됐을 때 그걸
이재명 지사처럼 막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맞아요. 커지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조금 대응이 굉장히 늦었어요. 굉장히 예, 굉장히 늦었어요. 맞아요. 좀 그러니까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대응이 역학조사 전문가 하나 만들어 놓고 맞아요. 돈 근데 때문에 못 구했다? 그게 이러면 그래서 너무 대조가 되는 240. 게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방적 코호트 오늘 한다고 발표가 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차라리 청정 지역에 그러니까 약하신 분들은 청정 지역에 몰아놓고 거기를 폐쇄하는 거야. 안전하게 그 지역은.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대구가 이래야 돼 지금. 원래는 대구가 이걸 해야 돼. 대구가 빨리 하죠. 근데 이러면 또 며칠 있다가 대구도 한다. 왜냐면 대구가 지금 다 따라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참 한심합니다. 네, 좀 지금. 있으면은 네. 대구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릴 거예요 아마. 이 예방적 코호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거기에 그만큼 그러니까 따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일단 이런 광역 지자체를 신뢰하는 마음들이 시민들한테 클 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들이 있을 거라고 확인을 하고 있을 때 확신하고 네네,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시민들이 협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일상을 갖다 뭐 14일이든 20일이든 이제 끊는다고 해도 쌍남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쌍남자. 네, 그런다고 해도 네. 그래도 이 도지사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들을 해줄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믿음직스럽잖아요. 그냥 저 사람 한 말대로만 따르면 별 문제 없이 이 위기 상황이 지나가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대구는 그게 더 없어서 패닉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위기 상황이어도 일단 리더가 중심을 딱 잡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래 이렇게 하면은 언젠간 나아지겠지. 곧 나아질 거야. 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믿음이 조성이 안 되니까 지금 완전히 뭐 도시 자체가 예. 지금 거의 막 패닉 상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대구에 계신 시민들이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패닉 상태에서 저는 정말 대구의 선출직 공무원들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얘기를 갖다 좀 드리고 있는 건데 그중에 남구청장인가 대통령 만나면서 막 울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편지를 전달했어요. 네네. 이 편지 우리 고통당하고 있는 구민들이 그러니까 구청이니까 구민들이 직접 보내는 거다. 근데 거기에 자기 수건 사업들 다 들어있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야 이게. 진짜요? 대구 남구청장 한번 이랭카님 너무 감사합니다. 대구 정말? 남구청장 검색해봐요 지금. 우리 검색 가능해요? 대구 남구청장 그 편지. 예, 여기서 한번 검색해드릴까?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선출직 공무원이야 대구에. 그리고 아니 대구에 그 와중에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 자기 장사. 네. 아니 대구시장이 5천억 지원해달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대구가 처음에 이 사태가 딱 벌어졌을 때 대구에서 뭐라고 나와서 발표했냐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선제적으로 방어한다 그러면서 배정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9조 3천억짜리 도시에서 55억. 55억이면은 네네네. 방역비 정도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네. 모기 방역을 하는 연막소독 방역도 그 정도 구마다 되겠. 1년에 한 4억씩 써요. 한 네네. 구가. 네네네. 그러니까 대구가 몇 개 구야 벌써. 그러면 그 구에 모기 방역비 정도 다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걸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놓고서는 지가 정부에는 5천억을 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 돈을 갖고 나중에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을 대구의 선출직 공무원들을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엽기적이네요. 예. 대구 남구청장. 대구 남구청장 편지 하도 근데 사람들이 저래가지고 이제 그 뭐지 편지 내용 중에 뭐 하나 되면은 이제 자기가 해냈다 해냈다고 이제 철없는 대구 남구청장 눈물의 편지 내용. 그래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공개가 안 될 줄 알았나?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난 후 심각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조기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지원 요청이 있다면서 편지를 건넸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 문 대통령은 편지를 열어본 지 김현명 사회수석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미군 부대 대구 3차 순환도로 미개통 문제. 예. 레포츠 레포츠 산업 및 공동체 활성화 복지 거점센터 거점센터 건립 등 지역 현안이었다. 아, 대구 남구에서 이때 당시에 이게 며칠자 뉴스냐면 2월 25일자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정부 책임이다 생각하는 거 정부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니네 우리한테 미안하지. 그럼 이거 해줘. 지금 이런 마인드 아니에요? 남구청 재정이 전국에서 꼴찌다.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근데 지금 이참에 야, 나 아프잖아, 나 불쌍하잖아, 나 이것 좀 해줘 이거 아니에요 지금. 대구 쓰레기통이라고 쳐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남구청 아니었냐? 잠깐만요. 왜요? 대구 쓰레기통에 문제가 있나요? 하나에 243만 원짜리 쓰레기통을 7개나 미쳐. 세웠어요. 243만 원짜리 쓰레기통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이렇게 보고 생겼습니다. 싶다. 미쳤네. 네, 우리 집 냉장고보다 비싸. 와, 이런 걸 7개를 만들어놨어요. 뭐야 저게? 동구청, 남구청은 아니네. 세상에. 어머나. 이거를 채널 A가 보도를 했어. 지네들이 보기에도 너무 쪽팔린 거지. 아, 그러니까 저런 거 저렇게 예산 낭비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막 찔찔 짤면서 뭐 이것저것 해주세요 이러면은 진짜 어떤 시민들이 여기 감동하겠어요. 당연하죠. 눈물을 흘린 진짜 이거 쇼고 장난 아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 이 대구 시민들은 진짜 선출직 잘못 뽑으셨네. 다 미통당이에요. 미통당. 나보고 명품이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명품이십니다. 진짜 명품이십니다. 유오키님, 우리 멤버십이 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대구를 예를 들어서 제대로 방역 조치를 질본이나 병역 이쪽에서 못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 이러면은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니네들 불쌍하다, 힘들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뽑아놓은 그 지자체장들이 기초지자체장이든 광역지자체장이든 그들이 지금 하는 꼴을 보세요. 관사 17채 맞아. 운영하고 관사 있고. 열이. 그리고 신청사 만든다고 시민사회단체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밀어붙여서 3천억 내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571억을 들여서 지하철 도시철도 그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시철도 좋아요. 도시철도 만드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SOC 예산에만 현안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방역 예산은 다 깎은 거 아닙니까? 되게 큰 문제예요.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벌써 3번이잖아요. 예. 3번째잖아요. 예. 사스, 메르스, 예.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까지. 그렇죠. 이제 그러면 정부 차원과 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예. 뭔가 단단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이 이제 이런 유사시 때에 특히 마스크 같은 거를 바로 조달할 수 있게 좀 미리 비축을 해놓는다던가 예. 아니면은 아예 그냥 지자체나 정부에서 공장을 그냥 아예 하나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 난 그것도 진짜 네. 할 말이 많은 게 실제로 마스크를 갖다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예산을 그 예산을 정부가 대략 한 530억인가 이렇게 내놨었거든요. 네. 그걸 전액 삭감을 했던 게 미통당이었어요.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에 전액 삭감을 해놓고 네. 나중에 삐져갖고 예산에서 빠졌잖아요. 음. 빠지고 난 다음에 4+1에서 그것보다 한 100억 정도 깎아진 돈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한테는 마스크가 공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마스크는 민경욱 같은 이거 뭐야? 왜 우리 얼굴이 안 나오죠? 그렇죠. 왜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미세먼지 때부터도 계속 예. 이슈가 되던 거였잖아요. 예. 근데 그 예산을 그냥 그렇게 과감하게 깎아버린 미통당의 의도는 뭘까요? 그 무슨 걔네들은 생각으로? 예산이 아깝다는 거예요. 이게 낭비되는 게. 왜? 아니 지금 왜 우리 그게 방송에 낭비라고- 안 나오고 있어요. 나와요? 아까 그 쓰레기통에도 낭비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쓰레기통이 훨씬 더 낭비하는 거지. 그리고 신청사가 훨씬 더 낭비하는 아니 거고. 그 쓰레기통 3개면은 솔직히 마스크 몇 개를 살 수 있었어. 예. 근데 지금도 빨리 추경이 필요한 게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마스크 공장들 있잖아요. 공장들이
가동을 안 하겠다라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정부에서 이제 급하게 필요하니까 마스크 단가 600원, 700원에 맞춰라 예. 라고 했는데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기를 더 돌리면 누진세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스크 필터 원료 값이 늘어났죠. 그다음에 연장 근로 시키면은 그 연장 돈 근로 넣- 수당도 나오죠. 그러면 네. 원가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최대 뭐 1,300원 이하로 못 판다. 뭐 이게 있단 말이에요, 라인이. 그렇죠. 그러면 그걸 맞춰야 되는데 지금 추경을 안 해주니까 예. 그거를 맞춰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황교안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음. 혈세를 갖고 이렇게 낭비하는 꼴은 못 본다면서 추경 안 해주겠다고 했다가 대구가 이 꼴이 나니까 갑자기 이제 협조하겠다 그러면서 중국을 막아라 먼저 조건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국을 지금 막아서 얼마나 중국 막으면은 마스크 원료를 못 갖고 들어와요. 아니 그거 되게 굉장히 경솔한 짓인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그거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인을 막으면 예.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발생할 거를 예. 몇 명까지 줄일 수 있다. 예. 뭐 이런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상황에서 그냥 막연히 예. 중국 기분 나쁘니까 맞아요. 막자라고 해봐야 뭐 어떤 득이 있을지. 지금은 사실은 중국인보다 우리나라 감염자들로부터 감염될 확률이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구가 지금 더 위험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명확하게 어떤 치료에 좀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 병상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또 치료를 제때제때 받을 수 있도록 예. 그 진단 절차나 예. 아니면 신고했을 때 대응 절차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대응을 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 거의 뭐 경기도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경기도에서 하면 나머지 지자체들도 따라하는 그런 지금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하나의 매뉴얼이 돼서 음. 경기도가 했던 게 매뉴얼이 돼서 일단 법을 해석할 때도 지자체장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전범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이거는 좀 확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법률가들 지금 특히나 뭐 현직에서 판사나 검사들도 어떻게 법을 갖다 적용을 해서 국민들을 지킬 것인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표창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번에 검찰총장님께서 하신 말씀 들으셨잖아요. 신천지를 가지고 뭐 압수수색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렵다. 왜 그러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사실은 실제로도 어렵긴 해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행정청은 이번에 이제 그 행정 지도 있잖아요. 예. 행정조사권 이걸 가지고 들어간 거고 예. 그 압수수색은 대발부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왜냐면은 지금 고발은 당했는데. 그죠. 고발은 당해서 지금 고발장이 접수되니까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 전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했죠. 맞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입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입법으로. 왜냐면은 이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아니면은 허위 거짓 보고를 할 경우에 뭐 징역 한 5년 뭐 이렇게 때릴 수 있게 10년 그다음에 그 속이 다 시원하네. 그죠 예. 지도자 예. 이만희 같은 경우 10년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걔가 교사 정도가 아니라 명령을 내는 아니 거잖아. 명령이죠. 명령을 내는 거야.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럼 걔가 주범이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누구는 이건 내고 이건 내지 말고 이거 다 가렸을 거예요. 분명히.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명백히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예. 그래서 이만희는 처벌 당할 겁니다. 예. 성수대로 목소리가 약하다고 하는데 우리 PD님 목소리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벌써 방송 2부 방송 시작한 지 55분이나 돼가지고 또 마무리할 시간인데 우리 김지혜 변호사님 네. 1주년 축하 메시지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 많은 그 시민들께 좀 뭐 위로의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성수대로 1주년 너무나 축하드리는데 하필 또 시국이 이런 때라서 그쵸. 예. 어쨌든 건강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이거 막 스튜디오 감염 이런 거 없는 거죠? 없습니다. 여기는 진짜 손소독제와 왜냐면은 지금 방송사들 중에서 예. 가끔씩 방송사 직원들 중에 이제 유증상자 나오거든요. 그걸 막 발칵 뒤집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는 이제 그 마스크랑 손소독제 안 하면 못 들어가고 막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JTBC 같은 경우도 네. 마스크를 안 하면은 지금 착용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스튜디오 내 감염을 굉장히 근데 다행히도 없어요. 그죠? 지금까지 아직은 사례가. 그렇죠.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흥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일단 구독자 수를 빨리 10만을 일단 채우시고 10만. 그 가자!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100만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상심에 가득 차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자영업자분들. 맞아요. 너무 힘들죠. 나 진짜 어제도 자영업자 응. 한 군데 그러니까 일종의 기습 점검처럼 들어가가지고 먹방을 했거든요. 네. 이분이 김포에서는 꽤 그래도 알려져 있는 맛집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예약을 해야지만 자리를 주말에는 잡을 수 있었는데 네네. 가봤는데 군데군데 막 비어 있어. 그리고 매출이 얼마나 줄어들었냐고 그랬더니 70%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옛날에는 어, 돈 잘 번다 이랬는데 지금 월세를 걱정할 때가 됐대. 그쵸. 왜냐면은 그 정도 수입이 걷어들이니까 그동안 월세를 되게 높이 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월세가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월세. 네.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다들 특히 이게 되게 길어지면 네, 진짜 국가 경제가 굉장히 휘청거릴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일단은 신천지가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이거 구걸하면 안 돼. 그냥 확 두드러 패야 돼. 아니 근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자꾸 거짓말하면은 그만큼 시간이 또 늦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 약간 신천지 욕했던 게 좀 후회가 돼요. 왜요? 그렇게 욕하고 막 그러면은 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천지도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이렇게 네. 해줘야. 우리 일원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사기꾼의 어떤 장악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좀 제대로 여기에 호응을 해주셔야지. 네. 이미지 개선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 같이 나은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김진영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워. 아기 쌍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